82달러는 월스트리트가 당신에게 말하는 종이 가격입니다. 95달러는 지금 상하이가 실제로 지불하는 진짜 가격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437톤의 실물은 이 금고에서 영원히 증발했습니다. 2026년 3월 6일 오늘 베이징 차오양구의 밤거리를 걷다 보면 기이한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 공상은행, 즉 ICBC와 중국 제4대 은행인 중국농업은행 ABC의 공식 뱅킹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보십시오. 투자용 금괴 구매 버튼은 이미 회색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매진입니다. 10억 명의 고객을 거느린 거대 금융기관의 디지털 판매망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류지연이 아닙니다. 21세기 비즈니스 헤럴드의 재무기자가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금괴를 구하지 못한 수백만 명의 중산층 고객들은 이제 은괴로 피신하고 있습니다. 금이 바닥나자 은으로 수요가 전이되는 전형적인 실물 자산 뱅크런의 초기 단계가 베이징 한복판에서 정확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은 1g에 1600위안을 돌파했습니다. 사람들은 가격을 묻지 않습니다. 그저 손에 괸 수 있는 실물 금속을 요구할 뿐입니다. 이러한 광기 어린 매수세의 이면에는 중국 거시경제의 거대한 균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년째 이어지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 그리고 달러 대비 끊임없이 압박받고 있는 위안화의 현실이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오늘 환율 추이를 지켜보는 아시아의 중산층에게 종이화폐는 더 이상 부를 저장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실물은은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산업용 자재가 아니라 붕괴하는 시스템에서 탈출하기 위한 마지막 구명정입니다. 이 구명정에 탑승하려는 절박함은 상하이 황금거래소, 즉 SG의 공식 데이터에서 충격적인 수치로 증명됩니다. 2026년 1월과 2월 단 60일 만에 437톤의 실물은 이 상하이 황금거래소 금고를 빠져나갔습니다. 이 수치는 2025년 동기간 대비 3배에 달하며 포스트 코로나 원자재의 붐이 일었던 2021년의 최고 기록인 251톤을 73%나 초과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 구조가 있습니다. 상하이 황금거래소에서의 인출은 다른 금고로의 단순한 재배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환소의 통제권 밖으로 실물 자산이 완전히 이탈함을 뜻합니다.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제조사, 즉시 소비하는 산업 구매자, 그리고 생존을 위해 은괴를 장롱 속에 숨기는 개인 투자자의 손으로 들어간 금속은 다시는 시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광물을 채굴하여 등록하지 않는 한 한 번 빠져나간 437톤은 영구적인 소멸을 의미합니다. 현재 은 가격으로 환산하면 올해 첫 2달 동안에만 무려 11억 달러에 달하는 실물은 이 중국 거래소 인프라 내부에서 완전히 증발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의 파생상품 트레이더들이 모니터 화면의 차트 위에서 종이 계약서를 사고 팔며 안도하는 동안 지구 반대편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실물 자산 대피 작전이 소리 없이 그러나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규모는 항상 진화합니다. 현재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금에서 은으로의 수요 전이 현상은 과거 2차례의 중대한 물리적 자산 고갈 사태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2011년의 이전은 강세장 당시 벌어졌던 실물 싹쓸이 현상이었고, 두 번째는 2020년 전염병 위기 직후 미국의 아메리칸 실버 이글 동전이 시장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던 사태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 아시아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폭발은 과거의 사례들과는 차원이 다른 물리적 압력을 동반합니다. 과거 미국의 은화 풍기 현상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한 것이었지만 현재 중국의 상황은 ICBC와 같이 10억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한 메가뱅크의 조달 및 분배 능력을 순식간에 마비시킬 정도의 압도적인 자본의 이동입니다. 이 은행들은 동네 골목의 작은 상점이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자원이 풍부하고 거대한 유동성을 다루는 금융 제국들입니다. 이들의 표준 디지털 판매망이 소매 고객의 투자용 금괴 주문을 감당하지 못해 붕괴했다는 사실은 현재의 실물 수요가 글로벌 공급망의 최상위 조달 능력마저 초과해버렸다는 가장 날카로운 물리적 증거입니다. 이 거대한 부의 대이동을 주도하는 아시아 소비자들의 심리적 변화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시장에서 은은 춘절 같은 명절의 선물용이나 장신구 용도로 소비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현장에서 포착되는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행 앱을 통해 금 구매에 실패하고 차선책으로 은괴를 쓸어 담는 행위는 완벽한 해칭 수단으로서의 통화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1차적인 화폐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의 가용성이 고갈되고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가격대에 도달하게 되면 그 거대한 유동성의 댐은 어김없이 대중이 접근 가능한 유일한 대체 화폐
즉 은을 향해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 중국의 금융 중심지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풍기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이 단순한 산업금속이라는 현대 금융의 편견을 깨부수고 수백 년 전 아시아에서 통용되던 진짜 화폐로서의 지위를 물리적으로 탈환하고 있는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러한 대규모 실물 매집이 단일 국가의 현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하이 황금거래소의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은 곧 런던과 뉴욕의 서방 금고를 향한 전례 없는 연쇄적인 물리적 인출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수학적 운명을 띠고 있습니다. 상하이 황금거래소에서 437톤이 증발하는 동안 태평양 건너편 서구의 금고에서는 수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출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 즉 코맥스에 등록되는 재고 데이터는 단순한 위기를 넘어선 시스템 붕괴의 징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코맥스 등록 재고는 매월 2천만 온스라는 일정한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단발성의 패닉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동맥이 끊어진 채 반년 동안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지속적이고 치명적인 유출입니다. 6개월 전 약 2억 온스에 달했던 코맥스 등록 재고는 3월 초 현재 8,800만 온스로 급감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거대한 블랙홀이 존재합니다. 바로 14억 인구의 거대 시장 인도입니다. 지난 30일간 글로벌 은계 흐름 분석에 따르면 인도는 전 세계 물리적 은 공급의 유일하고도 거대한 블랙홀로 부상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약 4,500만 온스의 은이 인도의 수입 채널을 통해 도매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제조업체들이 상하이에서 437톤을 인출하고 인도의 중산층과 보석시장이 4,500만 온스를 싹쓸이하는 동안 서구의 거래소들은 양쪽에서 조여오는 압도적인 물리적 수요에 의해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3월 인도분 계약의 현실입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5,694건의 3월 계약이 이미 실물 인도를 마쳤으며 이는 2,850만 온스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입니다. 아직 열려있는 1,839건의 계약까지 모두 합치면 무려 3,770만 온스의 은, 이 코맥스 금고를 완전히 떠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 실물 인도 절차가 완료되면은 코맥스의 등록 재고는 8,800만 온스에서 약 5천만 온스라는 심리적 마지노선 아래로 추락하게 됩니다. 전 세계 은 광산의 연간 총 생산량이 약 8억 2천만 온스, 즉 매월 6,800만 온스 수준임을 감안할 때 단일 거래소인 코맥스 한 곳에서만 매월 2천만 온스가 증발한다는 것은 전 세계 월간 광산 생산량의 30%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잔혹한 수학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실물씨가 마르고 있는데 왜 뉴욕의 종이은 가격은 82달러라는 기형적인 가격에 묶여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월스트리트가 정교하게 만들어낸 거대한 거시경제적 착시 현상, 즉 환영이 등장합니다. 2026년 3월 6일 오늘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요동쳤습니다. 케빈 워시가 새로운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지명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시장은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이라는 매파적 신호에 기계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서비스 지수와 고용 데이터마저 강세를 보이면서 월스트리트의 알고리즘과 펀드 매니저들은 그들의 낡은 교과서에 따라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인 은을 무자비하게 매도했습니다. 종이시장은 실물 고갈이라는 현실을 무시한 채 금리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시적 환상만을 맹신하며 82달러라는 허구의 가격표를 매겼습니다. 하지만 실물시장의 물리학은 뉴욕의 이자율 따위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공장의 기계를 돌려야 하는 상하이의 태양광 패널 제조사와 화폐가치 하락의 공포 속에서 은괴를 사들이는 인도의 평범한 가정은 케빈 워시의 통화정책 연설을 듣고 은 구매를 멈추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는 금리라는 얇은 종이 장막 뒤에 숨어 실물시장의 거대한 고갈을 외면하고 있지만 무대 뒤에서는 블랙록의 아이쉐어즈 실버 트러스트, 즉 SLV와 같은 거대 상장지수 펀드조차 코맥스의 적격 재고에서 1,200만 온스를 조용히 빼내어 자신들의 통제하로 재분류하며 다가올 폭풍에 대비한 피난처를 짓고 있습니다. 종이시장은 거시지표를 핑계로 매도를 외치고 있지만 실물시장의 진짜 거인들은 소리 없이 남은 금고의 바닥까지 긁어 모으고 있는 역사상 가장 기괴한 가격의 괴리 상태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모순과 시장의 내재적 공포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3월은 선물 옵션 시장의 풋콜, 프리미엄 비율입니다. 현재 이 비율은 0.92로 꽉 막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뚜렷한 시장에서는 이 수치가 1보다 훨씬 높거나 혹은 현저히 낮아야 정상입니다.
0.92라는 숫자는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비용과 상승에 베팅하는 비용이 사실상 똑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시장의 균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옵션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엘리트 트레이더들이 겪고 있는 완벽한 분석의 마비이자 극도의 공포 상태를 수치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82달러라는 뉴욕의 종이 가격과 95달러라는 상하이의 실물 가격 둘 중 하나는 완전히 조작되었거나 틀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거시경제의 매파적 역풍과 실물시장의 물리적 고갈이라는 두 가지 극단적인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한가운데서 월스트리트의 최고 전문가들조차 다음 30일 동안 과연 어느 힘이 승리할지 감히 베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금융 엘리트들은 서류상의 레버리지가 6.5배에 달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코맥스 시스템의 꼭대기에 앉아 이 거대한 붕괴를 그저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14억 인구의 중국과 다시 14억 인구의 인도가 지구 양쪽에서 마지막 남은 물리적인 은을 거대한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을 때 오직 종이계약서만으로 무장한 서구의 금고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잔혹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약세론자들이 은 가격 하락을 주장할 때 가장 자주 인용하는 헤드라인 뉴스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태양광 패널 제조사인 론지그린 에너지가 은을 구리로 대체하는 백콘택트 태양광 전지의 대량 생산을 올해 2분기부터 시작한다는 발표입니다. 이와 동시에 블룸버그는 2026년 태양광 산업의 은 수요가 7%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버 인스티튜트 역시 산업용 수요가 2% 줄어들어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겉보기에는 은의 산업적 수요가 파괴되고 가격이 폭락할 것만 같은 완벽한 약세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중의 눈을 가리기 위해 정교하게 조작된 수십억 달러짜리 거대한 거짓말입니다. 물리학과 공학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론지 그린 에너지가 구리로 대체하겠다는 백콘택트 전지는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극히 작은 특정 구조일 뿐입니다. 현재 전 세계 신규 태양광 설치량의 무려 70%를 장악하고 있는 절대적인 핵심 기술은 바로 탑콘 전지입니다. 그리고 이 탑콘 전지의 제조 공정은 구리의 진입을 물리적으로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탑콘 기술은 패널의 전기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초고온의 열 처리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합니다. 만약 원가를 절감하겠다고 이 초고온의 용광로 속에 은 대신 구리를 밀어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구리는 고온을 견디지 못하고 실리콘층 내부로 깊숙이 확산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침투한 구리는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함정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패널의 전기적 효율을 치명적으로 파괴합니다. 은을 아끼려다 태양광 패널의 심장 자체를 멈추게 만드는 꼴입니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는 25년에서 30년이라는 장기적인 수명과 안정적인 발전 효율을 담보로 천문학적인 자금을 조달받아 건설됩니다. 단지 제조 단계에서 은값을 조금 아끼겠다고 몇 년 만에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구리 패널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바보 같은 제조사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CRU 그룹의 산업분석가인 몰리 모건이 정확히 지적했듯 백콘택트 전지와 탑콘 전지 사이의 비용 페리티, 즉 단가 균형은 20년대 후반이나 되어서야 간신히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탑콘 전지 생산 라인은 기술적 한계가 극복될 때까지 여전히 은이라는 귀금속을 엄청난 속도로 집어삼켜야만 하는 구조적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숫자는 이 대체 기술의 한계를 더욱 명백하게 폭로합니다. 은이 필요 없는 패널을 만든다는 또 다른 기업 IOR 솔라의 생산 능력은 6.5기가와트에 불과합니다. 2025년 전 세계 신규 태양광 설치량이 450기가와트였음을 감안하면 은대체 기술의 시장 침투율은 고작 1.4%라는 초라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론지의 새로운 구리 라인이 전면 가동된다 하더라도 2026년 시장 점유율은 5%에서 6%를 넘기 힘듭니다. 시장의 판도를 바꿀 혁명이라 부르기엔 그 물리적 한계와 파급력이 너무나도 미미합니다. 이제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그들이 숨기고 있는 진짜 공포를 마주해야 합니다. 태양광 기업들이 은을 구리로 대체하기 위해 수억 달러의 연구 개발비를 쏟아붓고 멀쩡한 생산 라인을 뜯어고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 가격이 단순히 다음 분기에 조금 오를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2023년 태양광 패널 제조 원가의 단 3%에 불과했던 은의 비용 비중이 불과 2년 만인 오늘날 무려 17%에서 29%까지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특정 원자재 하나가 총 제조 비용의 30%에 육박하게 되면 기업의 이사회는 생존을 위한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즉, 론지 그린 에너지를 비롯한 거대 제조사들의 구리 대체 발표는 은 수요가 곧 줄어들 것이라는 월스트리트의 한가한 전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산업계 최전선에 있는 기업들이 은의 구조적인 고갈과 영구적인 가격 폭등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절망적인 항복 선언입니다. 그들은 막대한 자본을 지출해서라도 은의 지배력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격 상승이 유발한 기술 대체 노력 자체가 역설적으로 시장의 실물은이 얼마나 끔찍하게 부족한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확증입니다. 설령 블룸버그의 낙관적인 예측대로 태양광 부문의 수요가 7% 감소한다고 해도 물리적인 진실은 털끝만큼도 변하지 않습니다. 7%가 줄어들어도 여전히 태양광 부문에서만 매년 1억 8천만 온스라는 막대한 실물은 이 패널 속에 갇혀 영구적으로 소모됩니다. 고작 7%의 수요 감소로는 6년 연속 누적된 8억 2천만 온스의 거대한 구조적 공급 적자를 결코 메울 수 없습니다. 상하이 황금거래소의 텅 빈 금고를 다시 채울 수도 없고 매월 2천만 온스씩 증발하는 코오맥스 금고의 붕괴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은을 대체하려는 산업계의 기술적 발버둥은 공급 부족을 해결하는 열쇠가 아니라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온 화폐 금속이 이제는 대체 불가능한 필수 산업 자원으로 변모하여 시스템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잔혹한 경고등일 뿐입니다. 매년 전 세계 광산에서 땅을 파내면 약 8억 2천만 온스의 은과 1억 4백만 온스의 금이 밖으로 나옵니다. 대자연이 정해놓은 지질학적 채굴 비율은 정확히 1대8입니다. 금 1온스를 얻을 때마다 은 8온스가 세상에 나오는 것이 물리적 우주에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뉴욕 월스트리트의 모니터 위에 깜빡이는 종이 가격표를 보십시오. 금 1온스의 가격이 5,300달러를 돌파하는 동안 은 가격은 고작 82달러에 묶여 있습니다. 시장이 매겨놓은 가격 비율은 무려 1대62에 달합니다. 만약 은 가격이 대자연의 지질학적 희소성 비율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은은 현재 금 가격의 8분의 1 수준인 670달러 선에서 거래되어야 마땅합니다. 즉 현재 82달러라는 은의 종이 가격은 두 금속 사이의 물리적 추출 관계에 비해 88%라는 기형적인 할인이 적용된 비정상적인 수치입니다. 물론 이것은 당장 가격이 670달러로 치솟아야 한다는 단순한 투기적 목표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고에 쌓아두고 권력을 통제하는 절대적인 화폐적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가장 소름 끼치는 진실은 지질학적 현실과 종이시장의 가격 괴리가 현대 경제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찢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가격 비율이 극단적으로 벌어졌던 역사적 시기들을 되돌아보면 은은 주로 은행의 지하 금고나 귀족들의 장식장에 조용히 쌓여있는 산업적 소비가 극히 제한적인 화폐성 금속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의 은은 완전히 다른 운명의 궤도에 올라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수천 년간 돈으로 쓰이던 귀금속이 막대한 규모의 일회성 산업 자재로 맹렬하게 불타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광 패널의 전도체, 전기자동차의 핵심 배터리 부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초고속 연결망, 그리고 최첨단 생명연장 의료기기에 이르기까지 현대 문명을 멱살 잡고 끌고 가는 모든 혁신 기술이 생존을 위해 은을 미친 듯이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특히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인공지능 하드웨어 시장과 전기 자동차 산업은 은의 거대한 무덤과도 같습니다. 고성능 칩셋과 대용량 배터리가 뿜어내는 엄청난 열과 전기적 저항을 견뎌내면서도 최고의 전도율을 유지할 수 있는 금속은 지구상에서 은이 유일무이합니다. 이렇게 미세한 전자회로 속에 아주 작은 입자로 녹아들어간 은은 과거의 동전이나 거대한 은괴처럼 쉽게 회수되지도 않습니다. 문명이 고도화될수록 은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형태로 산산조각 나며 스마트폰이나 전기차와 함께 영구적으로 폐기물 매립장에 묻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괴적이고 일회성 짙은 산업 소비 패턴은 결국 6년 연속이라는 통계 작성 이래 전례가 없는 거대한 구조적 공급 적자를 시장에 들이부었습니다. 산업계의 은소비 프로필이 이토록 가혹했던 적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낙관론자들은 실버 인스티튜트의 최신 재활용 데이터를 내밀며 시장을 안심시키려 속삭입니다. 2026년 글로벌은 재활용량이 7% 증가하여 2012년 이후 처음으로 2억 온스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을 무기로 삼습니다. 가격이 오르자 사람들이 서랍 속에 잠자던 은수저를 내다 팔고 제조업체들이 배전자 제품 더미에서 필사적으로 은을 추출해내는 것은 가격 신호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공급 반응입니다. 이것은 분명 시장에 유입되는 추가적인 실물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수학은 자비가 없습니다. 이 2억 온스라는 전 세계에서 영혼까지 끌어모은 재활용 물량조차 거대한 적자의 옷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비참한 수준입니다. 실버 인스티튜트 스스로도 공식 보고서에서 고백했듯
이 모든 재활용 증가분과 아주 미미한 광산 생산량 증가를 남김없이 전부 쏟아부어도 6년 연속 공급 적자라는 끔찍한 결론은 절대 뒤집히지 않습니다. 인공지능과 전기차 그리고 태양광 산업을 가로지르는 구조적인 실물 소비량은 공급 측면에서 쥐어짤 수 있는 모든 잉여분을 이미 아득히 초과해 버렸습니다. 땅속에서 캐낼 수 있는 광석의 양은 철저히 제한되어 있고 아시아 인구의 폭발적인 실물 매집은 가속화되며 기술 기업들의 탐욕스러운 소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허공에서 종이화폐를 무한대로 찍어내는 연방준비제도처럼 은을 마법같이 찍어낼 수 있는 스위치 따위는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압도적인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시장 메커니즘은 오직 실물 가격의 폭등뿐입니다. 역사상 가장 높게 치솟은 극단적인 산업 소비량과 지질학적 현실을 철저히 짓밟은 1대 60이라는 파괴적인 가격 비율. 이 두 가지 모순된 사실은 결코 단 하루도 더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습니다. 충돌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Gemini said, 모든 데이터와 시장의 광기가 가리키는 궁극적인 종착지는 단 하나의 날짜로 수렴됩니다. 바로 다가오는 4월 30일입니다. 이 날짜를 당신의 뇌리에 깊숙이 각인시켜야 합니다. 4월 30일은 뉴욕 상품 거래소, 즉 코맥스 5월은 선물 계약의 첫 실물 인도 통지일입니다. 현재 코맥스 5월 계약에 물려있는 미결제 약정의 규모는 무려 4억 100만 온스에 달합니다. 매달 2천만 온스씩 피를 흘리고 있는 코맥스의 등록 재고가 3월 인도분 정산을 마치고 나면 그들 수중에 남는 실물은은 고작 5천만 온스 언저리로 추락하게 됩니다. 4억 100만 온스의 거대한 권리가 5천만 온스의 앙상한 실물을 향해 돌진하는 물리학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잔혹한 충돌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코맥스의 등록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기까지 남은 시간은 현재 유출 속도를 기준으로 약 103 거래일에 불과합니다. 거시경제의 불안과 금리 인하 지연 같은 뉴스 헤드라인 따위는 잊으십시오. 지금 시장의 수면 아래를 지배하는 유일한 힘은 실물이 고갈되어 간다는 원초적인 공포뿐입니다. 이 공포가 최고조에 달하는 4월 30일,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 치명적인 시나리오 중 하나를 반드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구제금융과 비밀스러운 현금 정산입니다. 4월 30일이 닥치면 월스트리트의 거대 은행과 공매도 세력들은 금고에 내어줄 실물은이 없다는 파산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실물 인도를 요구하는 계약자들에게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엄청난 프리미엄을 얹은 현금, 즉 막대한 달러 뭉치를 쥐어주며 매수 포지션을 포기하도록 은밀하게 회유할 것입니다. 이것은 은 시장의 끔찍한 물리적 적자를 달러 인쇄기라는 종이로 덮어버리는 필사적이고도 굴욕적인 항복 선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코맥스 금고의 완전한 고갈과 상하이의 패권 장악입니다. 만약 투자자들이 붕괴하는 달러 현금 정산을 거부하고 끝까지 물리적인 은계의 인도를 요구한다면 5천만 온스라는 빈약한 방어선은 며칠 버티지 못하고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뉴욕 금고의 바닥에 드러나는 순간 82달러라는 뉴욕의 종이 가격표는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며 그 권위를 영구적으로 상실합니다. 그리고 95달러라는 엄청난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며 실물을 쓸어 담고 있는 상하이 황금 거래소가 전 세계 은 가격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결정권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서구의 종이배가 침몰하고 아시아의 실물 권력이 금융의 패권을 완전히 쟁취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극단적인 유동성 충격에 따른 종이 가격의 폭발적인 상승입니다. 4월 30일 이전에 종이시장의 트레이더들이 물리적 고갈이라는 끔찍한 현실을 마침내 깨닫고 먼저 백기를 드는 경우입니다. 82달러의 환상에 갇혀있던 뉴욕의 선물 가격이 단 며칠 혹은 단 몇 시간 만에 상하이의 실물 가격인 95달러 이상으로 미친 듯이 솟구치며 역사적인 쇼스퀴즈를 연출합니다. 가격이 폭등함으로써 새로운 은을 금고로 유인하려는 시장의 마지막 자정작용이지만 이 과정에서 은가격 하락에 베팅했던 수많은 거대 기관들은 파멸적인 손실을 입고 무참히 청산될 것입니다.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릴 시간입니다. 데이터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매월 2천만 온스가 흔적도 없이 증발하는 뉴욕의 텅 빈 창고, 투자용 금괴가 동나버려 은괴로 피신하는 10억 명 규모의 중국 거대 은행 고객들, 그리고 단 30일 만에 4,500만 온스를 진공청소기처럼 집어삼킨 인도의 거대한 블랙홀, 이 모든 사건들은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는 독립적인 주체들이 움직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실물은 이 지구상에서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는 단 하나의 강력한 물리적 신호에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7%의 수요 감소 전망이나 이자율 수치 같은 거시경제의 환영으로 어떻게든 가격을 억누르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물리학은 이자율 따위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선택은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은 뉴욕의 화려한 모니터 위에서 깜빡이는 82달러짜리 위태로운 종이 영수증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베이징의 밤거리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고 있는 진짜 은괴를 믿으시겠습니까? 4월 30일의 타이머는 이미 멈출 수 없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한 붕괴의 폭풍 속에서 유일한 안전구역은 진짜 금속을 물리적으로 손에 쥔 자들에게만 허락될 것입니다.